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데이터과학과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 목차는 일단 4개로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 사업 추진 목표랑 그리고 3개년 동안 저희가 뭘 했는지 자랑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 자랑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개선 효과랑 향후 계획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목표입니다. 사실 이거는 3년 동안 계속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면 저희는 이렇게 학과를 소개를 하다 보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 이 부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문사회계 학생들로 하여금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역량을 갖추고 이를 기업 경영에 활용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과의 가장 큰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 데이터에 관심 있는 인문사회계 학생들을 좀 많이 끌어들여서 인문사회계의 취업률도 올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복수전공, 부전공도 좀 장려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학과 운영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인문사회계 학생들에게 데이터 쪽으로 업무를 하거나 고민을 하게끔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고민을 해봤더니 학생들에게 여러 번 물어봤더니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코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해볼 만한데 별거 아닌데 라고 저희는 바꾸는 활동들을 3년 동안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4가지인데요. 하나는 학업 코스를 충분히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는 코스를 짜는 거.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형태의 특강으로 학생들의 가려운 부분을 학교 수업에서 못 하는 부분을 긁어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각종 데이터와 관련된 경진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함으로써 선배들이 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심어주려고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별게 아니라는 것을 다양한 형태의 체험에서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저희가 이번에 3개년 동안 운영한 가장 초점이었고요. 요게 사실 전부 다 모여서 저희는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주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의 주요 추진 사업 및 성과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업입니다. 이해관계자인 학생들을 직접 다 참여를 시켜가지고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실제 데이터과학과 학생들을 신입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노력을 진행했는데 아마 다른 학과에서도 아마 교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발해서 냈을 건데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다시피 저희 데이터과학과와 관련해서는 보시면 강의 자료 차시도 다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중간 기말고사도 만들었고 실제로 저희가 아직까지 1학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3학년 과목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티스트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무를 위한 권장 교육과정 로드맵도 함께 개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융자대 학생들을 위해서 신입생을 위해서 권장 교육과정 로드맵도 함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강인데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일회성으로 특강이 보통 많이 끝나는데 저희는 특강비가 아껴 쓴다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한 번의 특강에서 여러 개를 얻을 수 있는 특강을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성대학교 최강화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시스템 다이나믹스라는 저 오른쪽 밑에 있는 저런 그림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모셔서 1박 2일 동안 학부생들을 포함해서 시스템 다이나믹스라는 프로그램을 툴을 쓰는 특강을 진행을 했고요. 그 툴을 가지고 국방 유도탄 프로그램, 생각보다 국방 쪽 프로젝트들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났을 때 그 데이터가 잘못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거를 저희가 적용을 해서 이 국방기술 품질원에서 주최한 대학생 경진대회에 출전을 해서 국방기술 품질원장상을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일회성 특강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특강을 진행하고 그 특강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해봤고요. 실습을 하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뭔가 모델을 만들었고 그 모델을 만든 거를 가지고 대학생 경진대회에 나가서 국방기술 품질원장상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계가 되는 형태의 특강을 진행을 했고요. 또한 학생들에게 미리 물어봐서 어떤 특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데이터 시각화 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나이키 코리아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초빙해서 특강을 했고 우리 학교 선배 중에 데이터 쪽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당근마켓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초청했고 그 다음에 졸업 후 뭘 하게 되지?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는 타 학교에 이미 데이터 과학과와 관련된 학교가 이제 4년 이상 운영한 학교들, 졸업생 이미 나온 학교들의 교수님들이나 학과장을 초청해서 어떤 진로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형태의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일회성 특강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특강을 진행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잘한 점은 이 대회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방기술품질원뿐만 아니고 정말 다양한 대회를 나갔습니다. 3년 동안
다양한 대회에서 27개의 상장을 가져왔는데요. KT AI 플랫폼 경진대회 대상부터 중부발전 AI 경진대회, 한국마사회 대학생 경진대회 등 27개의 수상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건 저희 참고 자료를 전부 다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데이터과학과 학생들이 지금 1학년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3개년이니까 데이터과학과 1학년 학생들이 들어오기 전에 2개년은 데이터과학과 학생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부 학생들을 데리고 모의 실험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경진대에서 수상할 수 있을 것인가. 모의 실험을 하고 난 뒤에 이번에 3개년 차에는 데이터과학과 학생이랑 경영학부 학생들이랑 같이 팀을 이뤄서 대학생 경진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제가 이제 스스로 자찬하듯이 붙여놨는데 첫 술에 배부른 성과 달성이라고 돼 있는데 첫 한국 마사회 대학생 대학 경진대회에서 1등, 2등, 3등을 전부 다 저희 인천대에서 차지를 했습니다. 대상 최우 수상 두 팀이 전부 다 저 인천대학교 학생입니다. 그래서 1등 팀은 저희 경영학부 학생들이었고요. 모두 다 저희가 지도한 학생이고 2등 팀이 저희 그 데이터과학과 학생들이 포함된 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전국 단위의 대학생 경진대회에 나가서 이제 2등을 한 거죠. 최우수상을. 그리고 해당 대회에는 대학생뿐만 아니고 대학원생 등 다양한 학교의 37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 뭐 연대나 옆에 있는 인하대나 홍대나 등등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본선 진출팀 3팀이 전부 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고 저희가 대학생 경진대회 상을 이렇게 다 받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대학생 경진대회가 사실 대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확산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저희는 일단 데이터과학과 공식 행사로 만든 게 2박 3일 동안 데이터 분석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K데이터라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데이터산업진흥원과의 무상교육 제공 기회를 받아서 저희가 돈을 거의 안 쓰고 거의 무료로 갔다 왔는데 대전에 안심구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면 기업에서 민감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카드 데이터 같은 거죠. 아니면 의료 데이터 같은 거.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포가 안 됩니다. 대신에 그런 데이터를 진짜로 분석을 해야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2박 3일 캠프를 대전으로 갔다 왔고 이 캠프에는 저희 데이터과학과 전임교원 3명이 모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수행했는데 전에 발표해서 말씀드린 4기업 LG U+하고의 데이터과학 프로젝트는 여기 보시면 빅데이터 기반 U+ 매력품질 지표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작년에 또 뭐 했냐면 그러니까 24년도에요. 공기업 한국부동산원과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 후에 해당 데이터를 실제 수업에 활용 가능한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전세 사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용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릴 건데 이 게임을 개발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게임을 가지고 학교 명의로 K무크 1억 원 사업을 디지털 플러스 사업을 이번에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해당 프로젝트를 보시고 한국부동산원 원장님이 이제 한국감정원이죠. 감명을 받으셔가지고 저희 학생들에게 표창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 중에 가장 잘한 김윤식이라는 학생이 한국부동산원 원장 표창을 이번에 24년도 말에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선 효과가 무엇이 있느냐?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저희 자랑인데요. 앞에 거는 실적이고 여기서부터 성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데이터과학과는 데이터로 증명한다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 네, 유지 충원율이 100%, 그리고 25년도 정시 입학 경쟁률 가군, 학교 전체가 5.94대 1이었던 거에서 저희 데이터과학과가 14대 1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전과 희망자 조사 결과 0명, 전원 데이터과학과에 잔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왜 대단한 건지를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데이터과학과 강의실이 하나도 없고요. 데이터과학과 학생회실이 없고 데이터과학과 학과 사무실이 없어서 저희 학과 조교 선생님은 지금 경영학부 대학원생실에 계십니다. 거기서 전화 놔두고 받으시고 데이터과학과 교수연구실이 전부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은 저희가 케어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과학과 10년 대계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전공 교육과정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학계 자문, 산업계 자문, 타대학 벤치마킹 등 그때 평가위원님들이 주셨던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교육과정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 직무별 교육과정 로드맵도 수립하고 융자대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로드맵도 수립해서 개설 예정 과목이 24과목이거든요. 그런데 72학점 중에 20개 과목이 이미 개발이 완료돼서 강의 계획서나 강의안, 심지어 강의 촬영까지 끝난 과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같은 것도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비교과 프로그램이랑 실무 위주 교육 체계를 이제 저희 교육혁신화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신청해가지고 다 다녔습니다. 예를 들자면 커리어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KT AI 플랫폼 대학생 경진대회 대상이라든지 수자원공사 사장상 같은 걸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국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데이터과학과 학생들이랑 경영학부 학생들 합쳐서 식스캠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1, 2, 3위 모두 인천대학교에서 수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는 PBL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문제 해결 플랫폼을 지역에 있는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한국중부발전과 협의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이것도 왜 중부발전이랑 저희가 MOU를 체결하게 됐냐면 아까 저희가 27개 수상을 했다라고 했을 때 한국중부발전 AI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수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경영학부 학생들을 데리고 저희가 나가서 수상을 했는데 그 뒤에 로봇 챌린지에 나갔습니다. 중부발전에 저희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요. 그래서 중부발전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 뒤로 저희가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사무 협약식을 맺었고 향후 중부발전에서 나오는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와 계속 협약해서 진행해 나가기로 했고 실제로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지금 5명이 있는데 학부생이 이 5명은 모두 2024년에 중부발전으로부터 장학금을 각각 200만 원씩 수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학금도 저희가 가지고 온 거죠. 이것도 좀 자랑을 하고 싶은데 이번에 디지털 플러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디플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다. 아마 그 저희 이번 정부라고 네 아무튼 디지털 플러스 정부라는 것들에 맞춰가지고 K묵도 딱 10개만 뽑았습니다. 디지털 플러스 사업이라고 하는 10개만 뽑았는데 이걸 교육혁신원과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이 K묵에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도 2019년에도 20년인가? K묵에 선정이 된 경험이 있는데 보통 K묵에 2번 선정되기가 극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인천대학교 데이터과학과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아까 저희하고 같이 프로젝트 했던 그 전세사기와 관련된 데이터 그 다음에 니아라고 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데이터 활용 분석하고 공공데이터들 관리하고 그 다음에 동공데이터들을 API로 호출해와가지고 퍼뜨려주고 이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요 세 기관이 저희가 컨소시엄과 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의 모듈로 나눠서 K묵에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 K묵을 이번에 인천대학교 이름으로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지금은 업자 선정에 있고요. 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3월부터 6월까지 운영을 준비를 해서 7월 달에 런칭을 할 계획이고 어떤 형태로 협력이 이루어지냐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 사기와 관련된 데이터를 줍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용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교육용 프로그램을 만든 걸 가지고 온라인으로 개발을 한 다음에 그걸 퍼뜨리는 역할을 니아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어떻게 보면 다 공공기관이죠. 우리 학교도 공립대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3개가 모여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그 K묵 선정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돼서 학교에서 이제 어쨌든 간에 1억을 받아오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데요. 요거는 이제 이번에 2024년에 신설된 빅데이터 신설 국가기술 자격증이라고 요 밑에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첫 번째 저자를 보시면 인천대학교 비즈니스 데이터 센터입니다. 저희 인천대학교 비즈니스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과학 밑에 있는 연구소로 불과 생성된 지가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짓 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전임교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관련된 빅데이터 신설 국가기술 자격증을 분석을 하고 이와 관련된 기본서를 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스트셀러를 탑 20에 9주 동안이나 네,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주 동안이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데이터과학과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을 했고요. 실제로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데이터과학과 홈페이지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제로 많은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저희 이 관련된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쉽게 얘기해서 비즈니스, 그러니까 BI라고 하는데 그 BI와 관련된 자격증들을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향후 계획인데요. 학과 안정화를 위한 과제가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지표를 다 초과 달성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지표를. 근데 달성을 못한 지표가 딱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학과 예산 사용입니다. 돈을 다 못 썼습니다. 네, 돈을 다 못 썼으니까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데 저희도 약간 좀 변명을 할 여지가 있는 게 아시다시피 저희 데이터과학과 공간이 없었던 이유는 저희가 학교 내에 공간이 부족을 해서 그리고 그 학교 공간 부족이 이미 그 바이오 컴플렉스가 지어지고 난 뒤에 그 공간을 데이터과학과가 사용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바이오 컴플렉스가 제가 알기로 11월에 입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희는 공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지금 급하게 전기공사랑 이런 것만 됐고 그 공사가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돈을 다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 저희가 받은 금액 중 특히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또 2등을 해가지고 돈을 더 주셔가지고 받았는데 다 못 쓰고 저희가 4천만 원 정도를 학교에 그대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저희도 억울하고 이제 속상한데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최소한 작년 3월이라도 저희 데이터가 그 공간이 주어지고 저희한테 꾸밀 기회가 있었으면 저희가 빨리 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자들도 들여놓고 이런 활동들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이 늦어지면서 사실 저희가 돈을 쓰려고 하는 충분한 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학과 전임교원 3명 중에 2명이 경영학부하고 겸직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저하고 전영호 교수인데요. 특히 이 특성화 1년차 때는 전영호 교수는 경영학부 학부장이었고 저는 경영학부 MBA 주임 교수로 둘 다 보직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과학과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데이터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특성화 학과들과는 달리 여기에 딱 투입되는 교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굉장히 적었고 그렇죠. 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진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학과 전임 교원 초빙에서 그래서 더 뽑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 여기 앉아 계시는 강희재 교수님은 저희가 금호공대에서 훌륭하게 모셔오기를 성공을 했으나 나머지 교수님들을 모셔오려고 몇 번 노력을 했는데 또 다른 하위권 대학에서 채가고 뭐 아시다시피 요즘 데이터과학이나 인공지능이나 뭐 컴퓨터공학 이런 거 했다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이라서 조금 더 좋은 대학에서 계속 뺏어가고 오퍼를 넣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이브레인넷에 나오는 공고를 보니까 경영학부나 데이터과학과나 컴퓨터공학부에서만 이런 인공지능이나 데이터과학 전공 교수를 뽑는 게 아니라 생명과학과나 아니면 뭐 인문대나 정말 많은 대학 단과대에서 그냥 뭐 진공청소기로 흡수하듯이 관련된 전공자들을 뽑아가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괜찮은 사람이나 괜찮은 후보자들을 뽑아도 오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임교원을 저희가 한 명을 더 채용하고 싶었는데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가장 고민이고 저희가 다음 학기에 꼭 하고 싶은 그리고 이제 저희 평가위원님들이 평가 보고서에 저희 돈 4천만 원 못 쓴 거 너무 불쌍하다라고 한 줄만 써주시면 아마 내년에 학교에서 또 다시 돈을 좀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과 전임교원은 저희가 어떻게든 올해는 한 명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 과목의 최신화가 사실 저희는 가장 큰 걱정입니다. 갈수록 지금 얼마 전에도 딥시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 데이터과학 분야는 너무나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주제나 아젠다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전임교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빠르게 변하는 학과 전공 특성상 산학 프로젝트도 활발히 시행해야 되고 전임교원들이 이슈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최신화를 위해서 저희 데이터과학과 전임교원들이 함께 전공 기초교재도 집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학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있으면 자유전공학부 학생들도 들어와 있지만 데이터과학과 학생들이 아직까지 1학년만 들어와 있고 20명입니다. 20명이고 이제 뭐 정원회까지 합쳐서 지금 22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25년도 최초로 이제 2학년 진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과의 특성상 2-3명 학생들만 이탈해도 학과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학생들 군대만 가게 되더라도 그 학년의 인원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나와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자유전공학부에서 학생들이 진학하거나 부수전공, 부전공 학생들이 관리할 수 있는 전임교원의 행정인력이 부족해서 전임교원을 빨리 채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인력과 같은 경우는 교육조교를 또 추가로 채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전임교원이 아무래도 채용이 지금 당장은 어렵다 보니까 지금은 초빙교원을 활용을 해서 초빙교원을 한 명 모셔가지고 학과 운영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학과 운영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나 통계학이나 관련된 중고교 하정의 학습들을 충분히 시간 들여서 복습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탄탄한 예비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파이썬이나 R, 세스 등 주요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도 진행을 할 거고요. 또한 경영학부의 핵심 전공 과목인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부 과목을 선택해서 도메인 날리지를 이제 기르는 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또한 단순히 데이터 분석을 위한 지식과 기술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자신의 분석 결과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거나 또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연습을 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외부 공모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진대회, 인턴십 활동, 산학연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갈 예정입니다. 요까지가 저희 발표고요. 이제 제가 딱 발표를 20분 준비해서 지금 거의 딱 20분일 겁니다. 제가 어제 연습했을 때도 20분이었거든요. 20분하고 5분 질의응답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무슨 멘트를 준비할까 하다가 제가 4일 전, 정확하게 5일 전입니다. 5일 전에 새벽에 꿈을 한 말씀드리면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꿈을 꿨습니다. 3년 전에 이 특성화 사업 할 때, 그죠? 그때 제가 그걸 제출을 안 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정말 오랫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특성화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찬 순간도 있고, 특히 올해 식스캐널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마사회 경진대회에서 저희 학생들이 1, 2, 3등을 했을 때는 되게 벅찼어요. 보람차고.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런 보람찬 순간들을 상쇄할 만큼 많은 보고서와 그리고 또 많은 행정일들이나 그리고 지금 있는 공사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이제 저희가 전임 교원이 적고 행정 인력이 적은 데에 비해서 이런 업무들은 다른 과들하고 동일하게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연구년을 지금 원래 갔어야 되는데 이제 제 동기들은 다 연구년 가 있거든요.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이미 있고 연구년을 1년 반 미루고 해서 이제 와이프한테 집에서 쫓겨날 뻔한 것도 겪었는데, 아무튼 간에 어쩌다 보니까 25년까지만 버티자고 했는데 25년이 지금 왔어요. 그래서 와서 1학년 학생들 성공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랜딩을 시켰고 이제 2학년으로 진학시키고 새로운 1학년을 뽑을 시기인데요. 모쪼록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뭐 더 좋은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뭐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받고, 앞으로도 저희가 학과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좋은 학과를 만들어서 인천대 대표학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